안녕하세요, 개나 민경, 한지입니다. 와, 오늘은 학과 소개 학과 화학과 편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제가 되게 막 연금술사 같고 막 폭탄도 만들고 막 마약도 만들고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화학과 하면 어떤 편견과 오해들을 듣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맨 처음에 화학과 전공한다고 하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막 마약 이런 것도 만드냐, 뭐 아니면 뭐 폭죽 막 이런 거 만드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다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거냐, 화장품, 뭐 약품 이런 거 만들려고 하냐, 그런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삼각 플라스크에 포이드로 막 이렇게 할 것 같고 있고 안경 막 올리면서 오늘 실험은 완벽했어요 이럴 것 같은 박사님의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화학과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의 커리큘럼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일단은 19학번까지는 저희가 일반학 1, 2로 1학년 때는 기본적인 수업을 했었는데요. 20학년도부터는 최신 일반화학이라고 조금 커리큘럼이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도 다루고 있고요. 졸업하려면 실험을 5개를 필수로 해야 돼요. 2학년 때는 보통 유기화학 많이 하고요. 유기화학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를 합성하고 그래서 뭐가 나오고 이런 거를 말해요. 그리고 물리화학도 많이 하고요. 분석화학도 2학년 때는 많이 하고 있고 3학년 때부터는 조금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생화학도 하고요. 물리화학 2, 무기화학도 어려워요. 저는 무기화학을 수강을 안 했어요. 그 무기가 정말 그 무기, 제가 생각하는 그 무기. 아니요. 유기 무기 할 때. 네, 유기의 차집합인 무기인데 이제 전이금속이랑 이제 중금속 합성 이런 거 주로 배우는. 아쉽다. 폭탄 만드는 줄 알았는데. 4학년 때는 이제 조금 더 그런 걸 넘어서 특수 연구 실험이란 것도 하고 뭐 조금 더 고급 관련된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4학년이 맞춰지는 건가요? 4년이? 이제 중간에 막 생화학, 고급 생화학, 뭐 고분자화학, 화학과 산업, 양자화학, 화학공학 개론 막 이런 게 다 있는데 커리큘럼상 3, 4학년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것들을 다 3, 4학년에 들으면 좀 나중에 힘들 수가 있으니까 잘 분배해서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고학번으로 갈수록 훨씬 더 좀 고차원적인 좀 심화된 과목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막 중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웠던 거와 완전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좀 확장되고 알고 있던 거에서 심화돼서 들어가는 건지. 저는 중고등학교랑은 좀 다른 분야라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때는 좀 기본적인 거 배우고 뭐 원자, 분자, 기본적인 반응식, 산화환원 이런 걸 배웠다면 그거랑은 다른 분야, 생화학도 따로 배우고 뭐 어떻게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라던가 무기화학 같은 건 애초에 거의 배우지 않을 거고 공학개론 같은 것도 아예 안 배우니까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거를 아예 안 배우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기본적인 걸 배워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심화돼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서운 화학과의 4년을 버티기 위해서 학과생활 꿀팁이나 공부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교수님들의 출제 방식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 중 한 분은 좀 쉽게 내시는데 OX 문제도 내세요. 근데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쓰면 빵점, 틀리면 마이너스 1점. 어떤 교수님은 또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수님이 있고 어떤 교수님은 좀 결과를 조금 더 그쪽으로 포인트를 줘서 공부를 해야 하는 교수님도 계셔서 그런 걸 파악하고 공부하는 게 좀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막 실험 보고서 쓸 때의 꿀팁은 없나요? 일단 그 말은 실험인데 일단 실험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랑 진행 과정을 다 보고서에 녹여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실험에 대한 주제에 대한 부분을 실험 전에 강의를 해주세요. 네. 이제 그거를 잘 분석을 해서 이 실험에서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은 실험이지만 저희가 중간 기말을 다 보거든요. 실험이 1학점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실험이지만 시험의 비중이 크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 시험 더 잘 봐야 실험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과생활 꿀팁이 또 있는데 이제 저희 거가 전공을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미리 수업을 들은 선배들 중에 학점을 잘 받은 선배들이 그 후배들한테 수업을 또 따로 해주는 튜터링이 있어요. 그거 튜터링에서 교수님이 수업해 주셨던 것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모르는 것들 질문을 다 받아주고 수업을 해주는 그런 튜터링도 있으니까 공부에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저희 학교 장학금도 나오고 나중에 뭐 자소서에 이런 스터디 같은 거 했다 한 줄 쓰기도 좋고 괜찮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겼는데 화학과는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대체로 어디로 하는지. 전공 심화를 하는데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하고 싶어가지고 전공 심화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전공이랑 실험 수업을 듣고 깊이 전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심하게 되면 63학점을 듣게 돼요. 근데 그냥 전공만 하게 되면 45학점을 듣는데 저는 복수 전공이라고 해서 전공을 2개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5학점에서 90학점을 전공으로 듣고 있고 복수 전공을 위해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화학과랑 통계학과를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이거를 융합시켜서 취직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좋아해서 언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화학과니까 좀 관련된 학과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취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자격증을 따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취직을만을 위해서 구애받는 거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화학과의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화학과는 사람들이 그냥 일단 이과하고 사실 화학공학과랑 많이 헷갈려 하시면서 일단 취업 잘 되겠다라고 던지고 보세요. 근데 화학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많은 거에 접근할 수 있는 베이스 정도의 과목이라 생각을 해서 뭐 환경 쪽도 있고 뭐 화장품, 뭐 향수, 그리고 뭐 품질 보증 쪽도 가능하고 교직 기술을 해서 선생님 쪽도 가능하고요. 뭐가 있을까요? 케미칼 쪽에 석유 회사나 원료 회사로도 빠질 수 있고 섬유, 이제 요즘 또 뜨고 있는 배터리 이런 쪽으로도 잘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화학과에서 공부를 하기 전 중고등학생 지원자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들어오면 좋을 만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막 그렇게 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일단은 화학을 한번 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자랑 분자 개념도 모르면 수업 따라하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 정도? 지금 학생들이 화학을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한번 훑고 왔으면 최신 일반화학 수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학과 후배님들께 한마디 영상 편지 하나씩 남겨주세요. 이게 화학이라는 게 순수 학문이라서 다양한 과목을 화학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험을 하는 게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또 실패를 분석해야 되고 이런 안 맞으면 힘들 수 있지만 또 맞으면은 굉장히 재밌고 뿌듯하고 다양한 학문의 기초 베이스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유용한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취업을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자격증을 딸 기회가 올 거예요. 화학과를 진학하게 되면 그런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이 되는 분야가 분명 있을 거라서 한번 와서 공부 한번 해보고 화학의 발전을 이룹시다. 와, 멋있다! 이렇게 오늘 학과 소개 학과 화학과 편을 찍어보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가지고 최대한 답변해줄 테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